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둘러보면 투자 열풍이 제법 식었다는 걸 느끼는데요. 맨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을 거고 아마 주변에 둘러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미 크게 손실이 났거나 많이 물려있는 사람이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 타이밍이 저가 매수할 적기라면서 매수세 몰린 거 보면 투자 열풍은 좀 식었더라도 아직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지금과 같이 시장의 대형 거시경제 리스크하고 변수가 깊게 자리 잡은 불안한 상황에서 주가 변동폭도 커서 물타기 욕심도 생기고 저가 매수 욕심도 생기는 그런 투자 심리가 꿈틀거릴 때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개인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사회경제 시스템이 항상 완벽할 거라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어차피 시스템 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그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 흔들리게 됐을 때 나오는 처방 역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제붕괴 상황이라든지 대공황 그리고 증시 폭락 같은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정부가 항상 경제 위기에 맞는 적절한 최선의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그 사회의 지도부나 경제 주체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당장 해야 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형태로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선택을 하면서 그 사회의 경제 체제와 금융 시스템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름을 짜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건 아프니까 싫고 진통제와 소독약으로 버텨보자는 쪽으로 가는 결정을 한 게 많죠. 경제 주체들도 사실 실제로 그걸 더 선호하고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항상 문제가 터져왔던 거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장 손해보는 행동보다는 당장의 손실을 피하면서 위기를 이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까운 예니까 우리가 기억할 내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는 극복하자고 돈을 많이 푼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렇게 돈을 푼 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뾰족한 답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자꾸 언급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앞에 이런 내용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해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불완전한 시스템이고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도움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장기적인 거시경제 문제인데요. 주로 거론되는 문제들이 미국의 통화 긴축의 여파나 국제사회 충돌과 단절 문제, 부채 부실 문제 이런 게 장기적으로 안고 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시간적인 요소를 빼고 근시안적으로만 접근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거시경제 리스크를 챙긴다는 말은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이게 한 달 안에 터진다, 2달 안에 터진다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경향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터지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고. 네.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리스크는 온오프 스위치 키는 것처럼 오늘부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는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다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걸 가지고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장기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터지지는 않아요. 미국 금리 인상도 금리 올렸다고 뭐가 바로 빵 터질 문제도 아니고 부채 문제도 원리금 상환유예 중단했다고 바로 터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알게 모르게 손 쓸 수 있는 수준을 넘긴 뒤에 이런 상징적인 큰 사건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터진다고 하면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말 자체가 처음에 위기의 조짐이 나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고 진통제 같은 처방만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위기가 더 증폭되고 문제점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꾸 위기가 극으로 치닫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어떤 시스템이든 문제점이 극에 달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이 터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수단들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요. 진짜 경제 위기는 그런 수단들까지 다 썼을 때 그때 터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사회의 거시경제 문제를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한두 달 내에 터진다, 한두 달 내에 해결됐다, 지금 문제가 안 터지니까 이제 괜찮다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사람들의 이런 근시안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을 기회라면서 싸게 살 때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익숙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새롭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무게 있게 다뤄지는 리스크들 자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의미하는 블랙스완이 아니고 충분히 예견되고 계속 문제가 가까워 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 개념의 리스크들이라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죠. 금리 인상이나 부채 문제 심화로 인한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 옛날부터 계속 그 이야기 나왔는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안 터졌으면 터질 시기가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내용하고 관계된 얘기인데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그런 투자 성향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많을 거고 3, 4개월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은 극소수로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1년 이상씩 묶여놓는 그런 장기 투자를 즐겨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필요한 정보도 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자들 중에 오늘 사서 내일 판다 이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고 금리가 어떠니 부채가 어떠니 하는 그런 거시경제 문제를 보는 게 단기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고 볼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새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상식 차원에서야 알아야겠지만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는 거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되는 행동일 뿐인 거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냥 그날그날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날의 투자 심리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회사의 전망이 어떻고 매출이 얼마고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정보고요. 여기서 더 이상의 정보는 정보가 아닌 일종의 노이즈일 뿐인 거죠. 이런 정보들로 고민하는 행동 자체도 의미 없는 행동인 거고요. 반대로 자기가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의 그런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면 그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나 부채 문제 같은 그런 거시경제 문제에는 어떤 게 있고 향후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불거질 수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를 다루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계획 없이 물타기 하는 분들한테 참고 삼아 도움될 만한 내용인데 요 얘기만 잠깐 다루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헤어질 이유가 생기면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연을 이어갈 새로운 이유를 찾거나 이유를 만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산 종목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파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이유를 억지로 찾아서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위험한 것처럼 투자에 미련을 가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문제, 부채 문제, 국제 문제 등등 리스크라 하지만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장기적인 리스크들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단타에 맞는 정보가 따로 있고 장기 투자에 맞는 정보가 따로 있듯이 장기적인 리스크를 두고 이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대응도 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